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원주각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봤어요. 그지? 원주각은 뭐 중심각의 반띵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성질이 있고 뭐 그런 거 따졌잖아? 오늘은 그러면 이 원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여기 안에 도형을 한번 넣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다뤘던 도형은 삼각형이랑 사각형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삼각형보단 사각형이 쉬워서 먼저 사각형이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사각형을 내가 아무렇게나 하나 넣어볼 거예요. 아무렇게나. 진짜 아무렇게나 넣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이제 앞에서 배운 원주각이란 녀석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요 녀석에 대한 원주각이 하나 나오는 거야. 맞아요? 나 여기 점을 A, 여기 점을 B라고 했을 때, 여기를 내가 그러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부를 수 있어. 맞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저 녀석들을 원주각으로서 각도를 보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원에다가 임의의 원주각을 하나 만들고, AB. 근데 AB의 시점에서 원주각은 요렇게 말고도 요런 식으로도 하나 볼 수 있지 않아요? 그지? 호가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난 얘기한 적 없어. 그래서 요 녀석 기준으로도 아무렇게나 하나 이어봤어. 아무렇게나 하나 이어봤을 때 우리는 요 녀석 각도를 뭐 X 각도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각도를 중심각을 XY라고 한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바퀴 다 두른 거잖아. 점 두 개만 찍어놨으니까.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360도 나와야지. 원을 한 바퀴 다 둘러놨으니까. 맞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의 각도를 X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그러면 2분의 X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Y 각도가 되겠지. 요 두 개는 합이 그럼 무조건 몇 도일 수밖에 없어? 180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각형은 마주보는, 원 안에 만약 사각형이 있다면, 이런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마주보는 각의 합이 무조건 몇 도다? 180도일 수밖에 없다. 라는 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되십니까?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아무런 사각형을 갖고 왔는데 내가 여기랑 여기 각도 뭐 예를 들어서 130도고 여기 50도네? 그러면 뭐가 존재하겠어? 이 밖에 있는 원이 하나 존재하겠죠. 이로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원에 대한 그래서 조건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임의의 약간 나비 모양 이런 삼각형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그때 만약 여기랑 여기 각도가 똑같다면 나는 요 점 4개, 여기 점 4개 보이죠? 이 점 4개를 원의 둘레로 가지고 있는 원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무조건 있어요. 왜? 나 여기 이만큼 만들어지겠지. 원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녀석 기준으로 어떻게 연결해도 30도인 아이들의 모임을 다 싹 긁어모으면 뭐가 되겠어? 원이 되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주각을 따질 수 있다. 원주각으로 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사각형이 있다면 마주보는 녀석의 합은 180도다. 가 답니다. 잠깐만요. 네, 첫 번째 페이지에선 이게 다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1번 말로만 할게요. X 몇 도야? 38도야. 그지? 왜? 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호 BC에 대한 녀석 기준으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각도가 뭐 할 수밖에 없는데? 같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2번. 원 안에 사각형이 있네? 마주보는 녀석의 합은 몇 도다? 180. 그럼 X 몇 도다? 그렇지. 그럼 3번. 내가 여기서 알려준 거는 마주보는 거의 합이 180도밖에 없어. 그럼 나 여기 어떤 98도가 있고 여기 모르는 각도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은 뭐가 돼야 돼? 180 돼야죠.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도 뭐가 돼야 돼? 그럼 나 여기 98도랑 여기 X는 뭐 하겠어? 같겠죠. 네. 돼요? 이걸 굳이 성질로 말하면 여기랑 여기랑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지? 좀 빠르니? 괜찮아요? 이러면 저기 오늘 고등 수학을 좀 해야겠는데? 빡세요? 첫 시간이라 쉬워요. 자,
각 x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원안의 사각형이 내접해준다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알려줬죠. 말로까지도. 그럼 내가 뭘 생각해야겠어? 원안에 그 성질을 써야겠죠. 내가 원에서 안에 사각형이 있으면 배운 게 뭐예요? 마주보는 게 180도다. 그럼 내가 아니 아무것도 안 줘놓고 뭘 그딴 걸 쓰래 해가지고 180 마이너스 x라고 여기 써놨어. 조금. 근데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저 안에 사각형에서?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기초 상식들을 좀 써야겠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 상식은 뭐가 있죠? 요거. 아주 많이 썼죠. 저번 시간에 문제 풀 때도. 그래서 나 이렇게 시선을 보고 싶은데, 제가 여기 각도를 요 삼각형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35도 더하기 x 나오겠죠. 맞아요? 그냥 35 더하기 x라고 쓸게. 그래서 각 QAP가 35 더하기 x야. 맞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나 여기 아까 내가 쓴 이 180 마이너스 x는 요거랑 요거 더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나 둘이 더해봐. 더하면 몇이냐 그거? 62?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지.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x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네, 뭐 이런 얘기예요. 되십니까? 5번. 5번에 뭐 저런 그림이 있는데 각도 하나 구하래. 문제에서 물어본 각도는 무슨 각이야? 중심각이야. 원점 있잖아. 중심각이야. 나 중심각을 물어봤어. 뭘 생각해야 돼? 원주각을 생각해야겠죠. 근데 이 문제의 연녀석에 대한 원주각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 위에 하나 있지. 근데 내가 x 2분의 1x 분수가 싫어서 여기를 x, 여기를 2x 이 정도만 쓸게요. 나 x 구하면 그럼 끝나는 문제야. 그지? 근데 우리 원안에 뭐 사각형 비스무리한 게 뭔가 있는데 사각형이 있진 않아요. 근데 내가 오늘 배운 건 뭐야? 사각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될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니까 나 연녀석 각도를 이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일단 아는 거부터 봅시다. 나 여기 105도 하나 알고 있어. 그럼 나 여기 마주보는 연녀석이 몇 도야? 75도. 그럼 나 여기로 가면 몇 도야? 105도야. 맞아요? 나 그럼 여기 몇 도야? 75도. 왜? 또 마주보니까. 나 그럼 여기 75도야. 그럼 내가 원하는 녀석 150도야 말할 수 있겠죠. 되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여기까지 풀으라고 하면 3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해야 한 5분? 아니 5분은 진짜 안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어렵다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원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한쪽 점에다가 내가 접선을 하나 그어놨어. 접선을. 얘는 살짝 그게 있어요. 내가 여기 중심에다가 수직을 내렸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연결을 했어. 그리고 여기 조그만 녀석을 A 각도라고 합시다. A. 그럼 나 여기 가운데 연역 중심각은 180-2A가 되고 나 얘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 녀석을 나누기 2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90-A라고 쓸 수 있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밖에를 살짝 봤는데 여기 밖에 이 녀석은 90도랑 A가 있기 때문에 90-A도가 될 수밖에 없어. 맞아요? 라고 봤더니 어때요? 똑같죠? 삼각형에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되십니까? 약간 이 화살표 방향이 왼쪽 오른쪽 두 개로만 있다고 쳤을 때 같은 방향인 녀석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 증명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것까지. 근데 저런 성질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나 그럼 x 몇 도야? 72도야. 끝이야. 이런 성질이 있다.
그리고 앞에 그 사각형 얘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끔 봤거든요. 저 삼각형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내신용으로만 살짝 알고 있으면 돼요. ATB 각도를 구하대요. 내가 오늘 방금 배운 건 뭐야? 나 여기랑 여기 각도 똑같다예요. 맞아요? 근데 나 여기 각도 몇 도야? 40도. 나 그럼 여기도 40도겠지. 그럼 나 여기 각도는 어떻게 써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나 여기가 80도야. 맞아요? 나 이거 3개 더하면 몇 도 나와야 돼? 180 나와야 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우리가 배운 거에다가 조금 난이도 올라가면 결국 쓰는 건 다 기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내각압은 아니면 원은 360도 뭐 이런 것들. 그죠? 한 번. 혹시 4번이 마지막이니? 뒤에 더 없니? 오늘 고등학교 거 좀 하자. 내가 오늘 방금 여기서 배운 거는 여기가 50도면 여기 몇 도예요? 50도. 근데 중심각 물어봤네? 얘 몇 도예요? 끝났죠? 되게 간단하죠? 여기 이 그림 안에는 뭐도 보이고 뭐도 보여요? 삼각형, 사각형 싹 다 보이지? 그럼 내가 그 녀석들을 좀 써줘야겠지. 맞아요? 저는 뭐부터 볼래? 삼각형이 좋아, 사각형이 좋아? 저 사각형이 좋아요. 단순하거든. 그냥 마주보는 것만 보면 되거든. 여기 110도면 여기 70도야. 맞아요? 그 다음에 삼각형 봐볼게. 더 쓸 거 있니, 사각형에서? 딱히 없죠. 삼각형 기준으로는 나 얘는 누구랑 같아? 얘랑 같아. 라고 봤더니 식은 어떻게 써져요? 다 더하면 180도다. 그럼 이제 60도 나오겠죠. 되나요? 이게 2학기 끝이에요. 삼각비부터 여기까지가. 쉬어가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진학 전에. 마지막 단원 하나 더 있는데 어느 학교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너무 쉬어가기라고 애매한 녀석들밖에 없어요. 되십니까? 네. 이제 너희가 고등학교 거의 수학을 아마 시험 한 달 전까지는 제가 이걸 계속 볼 건데 시험 한 달 전도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더 볼 수도 있어. 목표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시험 한 달 전까지. 너희 기말만 보잖아. 그럼 한 두세 달 있는 거잖아. 두세 달이면 세 달이라고 칠 거야. 지금 7월 달이니까. 너희 시험 11월에 보니? 그러면 8월 달이라 쳐도 8, 9, 10. 세 달은 있는 거지. 세 달 동안이면 요만큼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빡세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이 공통수학 1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기본적인 수의 개념의 확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중학교 때 주로 뭐를 했냐면 방금까지도 실은 기초적인 연산밖에 안 했어요. 그냥 각도 더하면 180도다. 근데 그 식들을 어떤 상황을 그냥 식으로 쓰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계산들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숫자로만 했지. 식으로 해보고 싶어. 우리 인수분 했잖아요. 그거 너무 간단해. 좀 더 하고 싶어. 오케이? 이런 얘기고. 그리고 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싶어요. 뒤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그러니까 학년이 점점 학년이 먹을수록 점점 수학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많이 다루는 게 함수예요. 어느 학년을 가든 너희는 함수를 보게 돼 있어. 근데 그 그 함수 자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녀석 중 하나는 2차 함수예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간 쉬어가는 파트예요. 너희 다음 학기부터 죽이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이런 거 해. 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단원까지 나가면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3단원이 좀 독특한데 4단원은 진짜 쉬어가는 파트고 3단원은 너희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걸 좀 더 체계화한 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쩔 때 더하고 어쩔 때 곱하고
그런 거 있죠? 심지어 문제도 똑같아요. 중학교 그때랑. 근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식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싶다고 했어. 우리가 앞에 계산했던 거를.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식이 뭔지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여기서 식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식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식의 계산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랑 x 세제곱은 더해져요? 더해져. 뭐라고? 이런 식으로 더해져. x 세제곱이랑 x 제곱은 어때요? 안 더해져. 이 정도 알지? 왜? 우리 앞에서 이미 더하기 빼기 정도는 했거든, 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차수가 같을 때만, 아니면 그리고 문자가 같을 때만 더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y랑 xy 제곱은 더해질까요? 차수 똑같잖아. 2 있고 1 있잖아. 더해져요? 안 더해져요. 완벽히 똑같아야 돼, 각 문자별로. 여기 앞에 있는 숫자만 더하고 빼는 느낌이야. 되십니까? 이게 식의 더하기 빼기야. 우리 이미 이거 알아. 뭐 곱하기야, 저 간단한 녀석들은 곱할 수 있어요. 실은 곱하기 정도는 식과 식으로 우린 곱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식과 식을 나누기를 해본 적이 없어. 나누기 해본 적 있어요? 나누기를 해본 적 없죠. 그래서 나누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3x 세제곱 빼기 하나 없으면 서운하니까 2x 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좀 긴 식이 있어요. 이런 녀석을 얘로 나누고 싶어. 저 그냥 막 지어낸 거예요. 저도 몰라요. 얘로 나누고 싶어. 근데 나누기는 잘 생각해보면 곱하기를 거꾸로 한 것 뿐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식으로 바꾸는 것 뿐이잖아. 24를 7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여기 앞에다 뭐 써요? 3을 쓰지. 왜? 가장 가깝게 곱할 수 있는 녀석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식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냐를 먼저 노냐면 여기 위에 있는 지수 개수가 노네. 지수의 숫자가. 당연히 4차가 2차보다 큰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 같다면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같을 때만. 이해돼요? 그럼 먼저 내가 여기다 최대한 가깝게 곱해야 되잖아. 난 저 녀석을 먼저 뭘 곱해야 될까? 맞아. x제곱을 곱하는 거야. 그래야 x 4제곱이 되거든. 이해돼요? 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둘이 실제로 곱한 녀석을 쓰죠. 그리고 빼죠. 둘이 실제로 곱한 녀석을 그럼 써야겠죠. 얘네 둘이 곱하면 3x제곱이야. 그지? 3x제곱은 여기 나오죠. 그래서 빈칸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둘이 뺐어. 그럼 남은 게 뭐 남아?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남아요. 뒤에 원래 있던 거니까 써줘야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난 뭘 곱해야 될까? 그렇지. 그러면 3x 세제곱 플러스 9x 다시 뭐 할까? 빼겠죠. 이거 반복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나보다 작은 녀석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아까 그 녀석을 숫자를 한번 다시 갖고 와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 숫자가 뭐 해야 돼? 이 녀석보다 작아야 돼. 근데 우리 앞에 내가 방금 아까 말했는데 여기 식에서의 크고 작음은 누가 결정한다고? 차수가 결정한다고? 그러면 나 2차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적어도 몇 차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1차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쟤 지금 몇 차야?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소리죠. 한 번 더 할 거야. 나 몇 곱해야 돼? 빼면 마이너스 11x 플러스 1 나오겠죠? 난 이거 더 나눌 수 있어?
없어. 왜? 나 쟤가 더 크거든. 그러면 나 얘는 뭐가 될까? 나머지가 되고 얘는 뭐가 될까? 몫이 되는 거야. 우리는 식을 나누기를 이렇게 합니다. 돼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어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얘기가 잠깐 있긴 한데 저 뭔 얘기냐면 내가 누가 큰 녀석이라 했어요? 차수 큰 녀석이 큰 녀석이라 했죠? 보통 오름차순 생각하지만 내림차순으로 생각해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면 큰 녀석부터 순서대로 써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차함수 쓸 때도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러면 그냥 차수 순서대로 쓰지. 그 순서대로 쓰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만약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쓰세요 하면 그냥 늘 쓰던 대로 쓰면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여기 첫 페이지는 제가 그냥 넘겼는데 뭐냐면 1번 잠깐 봐볼래요? 문제 1번. 이거 너희한테 왜 알려줬냐면 중학교 때 수학 포기한 애들 복습하라고 주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저거 중학교 때 하던 거 아니에요? 곱하기? 처음 봐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내가 그냥 식들을 그냥 곱하고 나눌 때요. 인수가 아니고 인수가 아니라고 하면 애매한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뭐 그런 긴 식을 곱하고 나누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저런 녀석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그지? 저는 그러면 숫자부터 볼게요. 숫자는 2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나올 거고. x는 처음에 몇 개 있어? 3개 있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몇 개 있어? 9개 있어. 그리고 나누기는 여기서 빼기가 되잖아? 그러면 x 11제곱이 있을 거야, 여기. 같은 방식으로 y도 하겠죠. y는 2가 있어. 6이 있어. 3을 빼. 그럼 뭐 y 5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소리예요. 이거 너희 안 배운 거 아니잖아.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첫 페이지는 과감하게 넘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한 게 여기에요. 저긴 앞에서 이미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저거 안 줄 거예요. 일단 수학은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하는데 중학교 때 놀았다 해가지고 주화는 이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헷갈리면 말해요, 주화는.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솔직히 저 앞에는 걱정이 안 돼요. 이미 중학교 때는 마스터 하신 건데. 그래서 너희 피곤하게 숙제도 안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나누기를 해봤을 때 다시 본론으로 와서 나누기를 했을 때요. 좀 어때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귀찮아요. 나 그럼 모든 식을 다 저러고 나누고 있어야 돼? 안타깝지만 대개는 그래야 돼. 대개는 그래야 돼.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걸 별로 안 써요. 실질적으로 별로 안 쓰고 좀 현실적인 나누기로 만약 그 나누는 여기 있잖아. 여기 나누는 녀석. 나눠지는 놈 말고 나누는 녀석. 요 녀석이 1차일 때만 쓰는 거예요. 뭐 x 더하기 3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때만 쓰는 건데 첫 번째 어떤 식을 실제로 나눈다고 쳐봅시다. 뭐 이런 거를 내가 이걸로 나누고 싶어. 그럼 뭐하고 진짜 그거 물론 나눠도 돼요 이거. 물론 그거 해도 되는데 나는 그 아래 써있는 조립제법이라는 녀석으로 쓸 거예요. 조립제법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을 개수만 순서대로 씁니다. 첫 번째.
근데 만약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 그리고 계수 0인 거야. 0을 써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1, 2, 마이너스 5, 3. 뭐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여기 내가 1차라는 가정에서 했잖아? 그럼 나 여기다가 가볍게 뭘 넣었을 때 0이 나오는지 바로 말할 수 있어요. 1차식은. 그지? 그 숫자를 써줍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 이 표에서 내가 계산을 할 건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 맨 앞에 있는 녀석은 그냥 내려와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이제 채울 건데 앞에 있는 숫자랑 곱해서 씁니다. 요 녀석이랑 내려온 녀석이랑. 그리고 얘도 내려와야 되지. 근데 내가 여기다 숫자를 하나 더 써놨지. 더해서 내려옵니다. 이거 반복하면 돼요. 이거 반복하면 어떤 숫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무조건 나머지는 몇이 나와야 돼요? 상수가 나와야 되지. 1차보다 작은 건 상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가 나머지가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숫자들은 뭘 의미하냐? 여기 위에 몫의 개수들을 의미해요. 앞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나오겠죠. 이거 나왔다는 소리죠. 실제로 넣으면 처음에 x제곱 해야 되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4x 나오고 또 그 쭉 하면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이게 조립제법이에요. 그래서 1차가 나올 때는 조립제법이 유용하겠죠. 네, 1학년 내내 아마 1학기 때 내내 쓸 겁니다. 되십니까? 근데 이때 조금 고민을 해본 뭐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야. 고민을 해본 학생들 기준으로 얘 뭔가 이상해요. 원리는 그냥 그렇다 쳐. 그냥 뭐 어떤 대단하신 분이 만들었다 쳐요. 근데 한 가지 허점이 하나 있어. 허점 혹시 뭔지 보이나요? 이 계산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허점이 있어요. 1차만 있으면 1차밖에 안 되냐고? 맞아요. 1차밖에 안 돼요. 그 허점 말고. 약간 오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난 이번에는 이 똑같은 식을 2x-4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배운 대로만 해봅시다. 첫 번째, 안에가 0이 되는 숫자를 찾을 거야. 2야. 두 번째, 이거 써놨어. 그럼 계산이 똑같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오류가 생기냐? 난 그럼 2x-4랑 x-2는 분명히 달라요. 요거로 나누든 요거로 나누든 몫이 여기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 말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왜 나 이거 파란색으로 쓴 걸로 나누면 여긴 적어도 2분의 1 x제곱이 와야 되거든. 그래야 x 세제곱이 나오거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립제법의 가정에 또 다른 게 하나 들어가는데 요 녀석이 1차인 거 플러스 개수가 1이어야 돼. 개수는 1이어야 됩니다.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럼 개수가 다른 숫자면 못 써요? 못 쓸까요? 정답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당연히 다르겠지. 무슨 느낌이냐? 제가 예시로 숫자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검산식 혹시 아니? 검산식을 하나 써볼 건데 21을 4로 나눠보겠습니다. 2로 먼저 나눠볼게요. 2로. 그러면 10하고 나머지 1이 나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21을 4로 나눠볼 거야. 그럼 5가 나오고 나머지 1이 되겠죠. 방금 식을 숫자로 바꿨을 때 이런 차이인 거지. 내가 만약 여기 쪽에다 곱하기 2가 돼 있으면 여기를 그냥 나누기 2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조리제법을 한 결과에다가 무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 숫자가 있다면 그 녀석으로 나눠주면 그만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방금 거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럼 나 이 녀석을 그냥 뭐 하면 2x-4로 나눴다면 뭐 하면 된다는 소리야? 얘를 그냥 2로 나눈 녀석이 목이란 소리야. 아니 몫의 분수가 어떻게 있어요? 상관없어요. 난 애초에 크기를 x의 융으로 따지고 x의 차수로 따지고 있으니까. 되나요? 근데 아마 문제에서 이런 디테일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너희 아까 말했다시피 어려운 거를 좀 뺐어요. 선행이 목적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되십니까? 나누기는 제가 문제를 풀고 그럼 나 저거 1차로 나눴네. 뭐 해야 될까? 뭐가 편할까? 진짜 나누는 게 편할까? 조리제법이 편할까? 조리제법이 편하다는 소리야. 그리고 첫 번째 뭐 한다? 저 안에 있는 개수만 써준다. 4, 1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두 번째, 여기 안에가 0이 되는 숫자를 써준다. 밖에다가. 세 번째, 처음 녀석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밖에 있는 녀석이랑 곱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둘이 더한다. 다시 곱해서 올라간다. 둘이 더한다. 다시 곱해서 올라간다. 둘이 더한다가 되겠죠. 되십니까? 혹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몫은 뭐가 되는 거예요?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나머지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뭐 여기 보기에 찾으면 되겠죠? 여기 있네. 되십니까? 그래서 2번은 한번 해보시고 3번 여기 얘기 있네. 3번은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녀석인데 내가 조리제법을 쓰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함부로 써도 되는 친구야 얘는? 아니지. 왜? 개수가 2니까. 그럼 마지막에 조리제법 쓴 녀석에다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나누기 2 해야겠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얘 조리제법은 해볼래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도 해봐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2, 1, 마이너스 3, 1 썼을 거고 여기 2분의 1이라고 썼겠죠? 그리고 2, 1,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야? 0 나와요?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썼죠? 아주 오케이? 똑같아요? 다른 사람 있어? 한번 다시 해봐. 그럼 내가 몫을 원래는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돼. 그지? 근데 앞에 개수가 2기 때문에 난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 2로 나눠줘야겠지. 그 목 쪽에다가 곱하기 2를 해놨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누기 2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해도 돼요. 나머지는 변화 없어. 아까 숫자로 예시를 들었을 때 나머지 변화 없었잖아요. 그래서 몫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인 이 녀석이 될 거예요. 되십니까? 4번은 여러분 4번 내가 할게요. 4번은 내가 할게요. 이제 찐으로 나눠보자라는 소리인데
내가 처음에 x제곱으로, 나 여기 모르는데 x제곱으로 했어. 그때 내가 이걸 곱한 목적은 뭐예요? 가장 큰 녀석을 먼저 없애기 위함이었죠. 그럼 a 몇일까? 2겠죠. 왜? 2가 있어야 이게 사라지니까. 그러나 b도 2인 거지. c는 뭐 그냥 나와 있고. 그래서 운 좋게 이렇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은 4x 플러스 4인데 나 2x 더하기 1에다가 2 곱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 4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다 더하래. 저건 할 수 있잖아. 되십니까? 일단 한번 해봐요. 나누기만 하면 싱거우니까 조금만 더 나갈게요. 이거 빡센가 이러면? 혹시 다들 괜찮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는 빡빡해요. 제가 중학교라 진도 널널하게 나가고 문제 풀 시간 준 거지 고등학교는 1시간이 빠듯해요. 여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 우리 이미 배운 게 좀 있어요. 그지? 배운 게 좀 있어. 그리고 곱셈 공식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외워야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뭐 있어요? 완전 제곱식. 좋아요. 또 합차 공식. 이거 그대로 씁니다. 심지어 둘 다 매우 중요해요. 모르면 큰일 나. 근데 이제 난 뭘 하고 싶냐면 얘는 더 건들 게 없어요. 얘는 거의 완벽한 친구. 합차 자체가. 근데 나 저 녀석을 세제곱 해보고 싶어. 세제곱 해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제곱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A 더하기 B가 3개 있는 건데 앞쪽 2개는 내가 풀어줘서 이렇게 썼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저걸 전개하는 걸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한번 써봅시다. A 세제곱 플러스 2AB 제곱 이거 내가 그냥 결과를 한 번에 쓸게요.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고 나와요. 까지 오케이? 이거 외워야 돼요. 너희가 요거 정도는 좀 암산이 괜찮은 친구들은 그냥 머리를 했을 거예요, 요거. 근데 저거 암산하는 건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외울 필요가 있다. 되십니까? 과정도 그냥 단순 무식하잖아요. 어느 정도 외울 필요가 있고. 제 마이너스 버전도 있겠죠. 마이너스 버전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여기랑 여기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럼 다시 쓰면 지우고 다시 쓸게요. 그러면 a-b의 세제곱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비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옵니다. 플러스 알면 마이너스도 당연히 알아야겠지.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앞에서 그 완전 제곱식 배울 때 물론 그 녀석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녀석도 중요하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그거 많이 썼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애매해. 사실상 많이 쓴 거는 뭐 요런 약간 변형시킨 녀석들이에요. 사실상 많이 문제 풀 때 썼던 거는. 맞아요? 그럼 저 녀석도 그게 존재할까 안 할까? 네, 존재해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부호 마이너스 이러면 좀 기분 나쁘니까 쭉 플러스인 녀석만 한번 봐볼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아까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었어. 난 이 녀석을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따로 볼 거고 가운데 두 개는 묶어서 볼 거예요.
묶어서. 묶으면 어떻게 되냐? 3AB에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건너편으로 넘길 거예요. 이 녀석을.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라는 식이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는 더 나아가서 좀 약간 뇌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A 더하기 B로 묶이죠. 묶어서도 씁니다.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식 보면 와다다다 써있지 않아요? 그 1 하고 나온 거는 너희 당연히 그냥 복습하라고 준 거겠지? 곱셈 공식 2 하고 나온 거 중에서 너희가 알아야 될 거 말해줄게요. 1번식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2번식은 지금은 넘길게요. 애매해. 그렇게 중요도가 엄청 많진 않아요.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예습 단계에서 넘길게요. 나오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얘기할게요. 3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변형, 한 장 넘기면 변형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3번, 4번, 5번 하지 마세요. 그럼 적어도 1, 2번은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해하고 바로 적용시켜도 되는데 너희가 식 길이나 뭐 차수나 이런 거 봤을 때 암산으로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2차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되십니까? 근데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게요.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